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이슈 삼합 시간이죠. 자, 우리 세 명이 정말 삼합에 들었는지 사주팔자는 뭐 삼합, 방합 이런 거 다 같이 놓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이슈 삼합, 방합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슈 삼합의 주인공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코너는 제목 그대로 삼합이니까 저도 좀 질문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궁금한 거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적절히 배분해서 질문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뤄야 될 주제는 첫 번째, 삼합 변호사가 바라보는 언론중재법 A부터 Z까지입니다. 뭐 G를 Z라고 읽으면은 옛날 사람이다 이러는데 Z 발음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우리는 편하게 Z로 합니다. 민주당이 새벽까지 수정한 이 언론중재법의 내용이 뭐냐? 왜 어제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넘기게 됐느냐?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쪽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신장식 변호사님하고 한번 우리 또 품앗이 한번 해보죠. 네. 제가 신장식 변호사님이 TBS 라디오에서 저녁 6시 5분인가요? 6시 11분. 6시, 또 11분입니까? 예, 그렇죠. 6시 11분부터 8시까지 예, 오너 셰프 신장식 변호사의 신장 개업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어제까지 3일째인데, 그 안산 선수가 그 얘기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 대충 쏴, 마음 편하게 하고 대충 쏴. 그래야 되겠다. 자꾸 밤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이제 좀 경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대충 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또 화요일 날 그 4인 4색 정치 토론 코너에 딱 떼토크를 한번 하는데 굉장히 완전 킬링 포인트. 이 맛을 확 살려주시는. 식초 같다? 천연 조미료? 천연 조미료? 천연 조미료? 저는 미원을 좋아합니다. 덕분에 아주 방송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저희가 미원 그랬더니 왜 특정 상품을 얘기하냐고 해서 막 뭐라 하네요. 그냥 미원 광고를 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TBS 신장식의 신장기업 여러분들 많이 청해 주시고요. 제가 살짝 가봤더니 우리보다 동접자 수도 적고 그다음에 조회수도 적더라고요. 아직까지 안심입니다. 네, 그렇지만 서로 잘 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11분부터 8시까지 TBS FM 실시간 이렇게 치면 유튜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삼합 좋아하십니까? 아유, 잘 먹죠. 그래요? 예. 못 먹게 생겼는데? 아니, 저는 못 먹는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먹는 걸 워낙 사랑해요. 없어서 못 먹죠. 아, 예, 그렇죠. 그래요? 삼합에 뭐뭐 들어간 줄 알아요? 저 김치하고 홍어하고 그다음에 수육이라고 해야 되나? 예, 돼지고기. 돼지고기요. 그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홍어 자취할 때요. 그 칠레산 홍어를 사다가 일주일에 추가로 섞여서 먹었던 사람이라서 냉장고 급식 넣어놓으면 자취방에서. 네, 자취방에. 있는지, 16명 있을 때. 있는지 자식이네. 여친은 절대 그 방에 안 오셨을 것 같은데. 냄새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슈 삼합에 이제 그 본인이 좋아하는 그것만 먹지 말고 우리 한번 여러 가지 편식 하지 말고 먹어보도록 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오늘 이 언론중재법 얘기를 한번 먼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에 속해 계신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가 정확히 이제 명칭이라고 명칭의 직위가 이제 거기 자문위원인데 그 지금 언론중재법의 방향이나 언론중재법을 제일 먼저 합시다. 법 개정 이제 언론 개혁이 있어 그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다라고 제안한 게 저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할 때 제가 예측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지금 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검찰개혁 관여했을 때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우리 내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오해가 되게 많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오해이던가요? 일단 뭐 이제 제일 문제되고 있는 뭐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과관계 사실 인과관계 입증 저는 이제
저기 입증 책임 전환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안 된다고 하도 그래서. 입증 책임 전환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입증 책임 전환을 한다고 해서 위헌이 된다거나 또는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뭐 개념들이나 아니면 용어들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실 다 이제 사실 얘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주로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것이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또는 뭐 어쩌 일종의 검열이다 뭐 이렇게 사실 판례상 문제되고 있는 그 이제 법학에서 주로 얘기되는 검열의 개념하고는 맞지 않고 사실 이런 논란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네. 이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장식 변호사님, 뭐 어쨌든 변호사님이니까 뭐 네. 이 법이 뭐 고의중과실 추정이라든가 아니면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라고 주장들을 하도 해서 해서 제가 보기엔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도 그래서 계속 이제 물러나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네. 좀 사실 조금 너무 소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긴 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랬는지 새벽에 처음에 이제 논의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 이제 퇴장을 해버리고 내신 그때 남아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켜 버렸고 그래서 본회의를 원래 어제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본회의가 전격 취소가 되고 네네. 결국은 30날 해보자 이렇게 해서 5일 정도가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네. 자, 5일 미루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어제 김성환 그 원내 수석 부대표 원래 그 야당과의 협상 통로는 원내 수석 부대표거든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이제 원내 대표들이 도장 찍는 건데 결정하고 도장 찍는 건데 김성환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열어놓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대안을 가지고 협상장에 나올지는 네. 모르겠다. 이번 주말 지나봐야 알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 언론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안을 놓고 일정을 합의하고 이게 이제 일정을 계속 좀 8월 안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9월 달 되면 문체위 상임위하고 법사위 상임위원장이 전부 다 국힘 쪽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상임위를 통과를 시켜놓고 본회의 통과는 사실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사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정을 합의해서 대안을 내놓고 토론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악법이기 때문에 대안을 놓고 토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대안을 안 얘기하면서 예, 반대해서 네. 좌절시켜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네.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주말까지 금토일 요 3일간 한번 협상은 해보겠다. 내용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협상은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일부는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내용, 와, 이게 이럴 줄 몰랐다라고 김필성 변호사님 본인이 낳은 자식이 지금 완전히 이쪽 저쪽에서 누더기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마음이 좀 같은데. 아플 것 같아요. 예,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게 하나하나 작구를 수정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됐냐? 상황이 달라지느냐, 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말하자면, 구체적 얘기를 쭉 몇 마디를 더 물어보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의도를 의심해요. 의도, 목적과 의도. 그렇죠, 이게 그렇죠. 실제로는 전직 그 정치인들은 이게 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거 전직 정치인들 용이다. 조국과 문재인 용이다. 왜냐하면 전직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직 정치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도와 목적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게 법안의 작구를 명쾌하게 수정하고 합의안에 이른 수 있을까? 네. 이른다 한들 네. 이런 비판과 비난이 중단될까? 별로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이분이 모든 언론들이 해외 언론까지 끌어들여서 여론몰이 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다 하는데 뭐 이게 또 사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통과가 돼봤자 내년 4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뭐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됐으면 그분들을 오히려 더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요점은 그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조국 전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보호법, 문재인 보호법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법이 문제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정말로 조국 보호법, 문재인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건지 갖다 붙이는 거죠. 왜요? 왜? 뭐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아까 대안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자문위원이고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한테 다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고를 받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돼가요 물어보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지금 이 과정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고 뭐 야당은 진짜 뭐 필리버스터까지 뭐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자는 건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들어본 게 없어요. 맞아요. 예.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부딪힐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제가 아까 이제 제가 만든 게 누더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검찰개혁도 해봤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중요한 거 많이 하셔요. 예, 제가 검찰개혁 좀 잘하세요, 근데. 최초 기획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아예 그 의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들도 꽤 있어서 그래서 뭐 그게 처음인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이런 논란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네.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말씀드린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구조상 이게 면책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직 권력자들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쪽에서 빼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뭐 네.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게 지금 뭐 결국 중요한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돈을 많이 받아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언론 시장이나 보도 상황을 이제 올바르게 바로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론권 보도 그다음에 충실한 취재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것만으로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뭐 조국이나 뭐 이런 아니면 문재인 뭐 이런 대통령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해서 최대한 막아보겠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가 하긴 하겠지만 뭐 그거는 그냥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한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이 얘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